네, 오늘 주제는 학습이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 힌튼 교수 논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유전자는 유전자는 자식 세대를 통해서 이렇게 유전자가 전달이 되는데요. 획득 형질, 즉 어떤 개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획득한 형질, 즉 유전자하고 무관한 부분은 유전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게 정식 팩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볼든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학습하는 유기체들이 비학습하는 유기체들보다 훨씬 더 빨리 진화한다라는 그런 볼든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볼든 가설을 증명한 내용이 이제 힌튼 교수의 논문이 되겠고요. 그럼 우선 이제 우리 유전형과 표현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전자입니다. 이런 쌍방형 나선 형태로 꼬아져 있는 이런 유전자들이 실제 실세계에서 표현되는 게 표현형이 되겠고요. 이 표현형은 그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갈색 눈하고 파란 눈이 되겠는데요. 갈색 눈의 유전자는 라지 B 둘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라지 B 스몰 b로 된 경우도 갈색 눈을 표현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파란 눈은 스몰 b 유전자 2개로 구성된 경우에만 파란 눈으로 표현되고요. 따라서 이제 부모의 경우에 한쪽 아버지가 갈색 눈인데 스몰 b가 포함된 경우,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파란 눈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자식들은 50% 확률로 갈색 눈과 파란 눈이 되겠는데요. 이 갈색 눈인 자녀들은 둘 다 이제 스몰 b가 포함된 갈색 눈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갈색 눈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 중에는 이렇게 파란 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하나씩 받아와서 유전자가 형성이 되면 라지 B 2개로 형성된 갈색 눈도 있을 수 있고요. 스몰 b가 포함된 갈색 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스몰 b만 물려받은 그런 자녀는 이제 파란 눈으로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유전형하고 표현형의 차이가 되겠는데요. 그 표현형의 가장 설명이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라멩고라고 하죠. 플라멩고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붉은 빛이 없는데, 근데 이제 먹이를 갑각류, 새우처럼 빨간색 이 아스타잔틴 색소가 있는 이런 갑각류를 먹이로 섭취함으로 인해서 그 색소가 깃털 부분에 표현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예쁜 오렌지 색깔로 표현이 되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표현형인데, 이 표현형은 이 유전형에다가 플러스 환경적인 요인 또는 이제 식습관 등등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형으로 표출되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그 환경적인 요소가 후생적 변이일 수도 있고 영양이나 온도, 습도, 빛, 스트레스 등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 이제 사람의 경우에도 머리카락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리카락이 하얗게 빨리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이 표현형으로 발생하는 것인데요. 하얀 머리, 은빛 머리칼로 변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표현형과 그 유전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경우에 인간 체형이 이렇게 진화를 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부모 유전자로부터 자식으로 그대로 이제 복사되는 게 아니라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점점 더 한쪽 방향으로 진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10만 년 후에 우리 사람의 얼굴은 이렇게 눈이 커지고 머리도 커지고 이런 형태로 진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식물의 경우에도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사과가 맛있는 사과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과가 이제 자연적인 진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인위적으로 교배를 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매우 다양한 유형의 사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유전자로 진화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사과를 전부 다 먹진 않거든요. 또 재배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식물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인공적인 선택이 작용을 하긴 하지만 자연 선택 또는 인공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먹는 사과가 요즘 한 4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홍로라든지 뭐 부사라든지 이렇게 자주 먹는 사과들은 이쪽 방향으로 계속 진화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맛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인기가 없는 그런 사과들은 도태가 되는 즉 이렇게 이제 교배나 돌연변이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쪽 방향으로 진화를 빨리 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경우에도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진화를 할 때는 유전자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개체수가 우리 사람 경우에는 조금 예를 들기 어렵지만 곤충이라든지 덜 발달된 생물일수록 개체수가 급격하게 변화하잖아요. 개미라든지 뭐 등등 곤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 매우 많은 개체들이 이 자식 세대로 발현하면서 그러면서 교배하고 돌연변이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유전자가 새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매우 다양한 형태의 유전자 중에서 생존력이 뛰어난 개체, 즉 이제 먹이 확보가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뭐 전투력이 뛰어난 동물들 이런 유전자를 타고난 개체들은 진화에 매우 유리한 거고요. 그에 비해서 생존력이 뛰어나지 않은 그런 개체들은 이제 도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존력이 뛰어난 개체들이 더 진화를 빨리 하게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학습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 진화 탐색 공간의 크기와 모양을 변화시키는 거죠. 즉 생존력이 뛰어난 개체, 학습에 의해서 능력이 뛰어난 개체들은 자녀들을 많이 번성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개체들은 자녀들을 적어서 자연 선택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지. 그러면 결국 학습하는 개체들이 생존력이 뛰어나게 된다라는 특성 때문에 그쪽 부분의 진화 탐색 공간이 매우 커져서 더 진화를 빨리 하게 된다라는 그게 이제 볼든 이펙트고요. 이 볼든 이펙트를 딥러닝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 힌튼 교수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수십억 년 전에 그 아메바 단세포 생물로부터 식물, 동물이 진화해 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류도 있고 뭐 생선류도 있고 포유 동물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로 발생해 왔는데 그러면 그 진화 과정에서 이러한 생물들만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렇진 않죠.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그런 유전형들이 발생을 했지만 그 중에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은 그런 유전자들이 더 생존력이 뛰어난 방향으로 진화를 해서 현재와 같은 이런 이제 생물 체계가 발생을 한 거고요. 요즘 최근에 이제 역사 드라마에서 태종 관련된 드라마가 매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그 태종의 가계들을 보면 자녀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종이 왕위를 물려받았고, 그 세종이 형님인 효령대군 같은 경우에는 뭐 왕이 되진 않았었죠. 그러면 이제 세종의 경우에는 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뭐 왕비도 여럿이지만 그 왕자와 공주를 여럿을 두어서 매우 번창한 그런 가계를 꾸리게 되고요. 이에 비해서 문종, 단종 등의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번창하지는 않았던 거지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자기의 생존 능력을 기르게 되면 좀 거기에 비례해서 더 이제 그 탐색 공간, 진화의 공간을 넓게 차지하고 학습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제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제 번성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죠. 즉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은 진화의 과정, 그 유전체가 내가 학습한 부분이 유전체로 해서 그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물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진화의 탐색 공간 크기를 크게 하거나 모양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진화를 빠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최근 그 드라마에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그대로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하고 타고난 유전자도 있지만 환경이라든지 학습 노력에 의해서 본인의 능력을 더 키워서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에 그게 이제 우리 자손들한테 유전자 자체를 이렇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뭐 자손이 많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쪽 진화 공간이 탐색 공간이 커져서 그쪽 방향으로 진화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질문 중에서 타고난 학습 능력이 있는 개체가 학습을 통해 더 빨리 진화하는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선천적으로 학습 능력이 있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가? 그건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타고난 학습 능력이 비슷한 A, B가 있다고 할 때 A는 학습에 게을리했고 B는 학습에 더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생존 능력 또는 이제 그쪽 가계의 번창 어쩌면 학습에 의해서 경제적인 능력을 키움으로 인해서 뭐 자손들을 더 잘 가르치고 자손들이 더 능력 있는 그런 자기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그쪽 그 진화 공간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고요. 동일한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게 살았다면 그쪽 그 탐색 공간은 작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타고난 학습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개체도 후천적 노력으로 학습하면 진화에 도움이 되는 뭐 당연하죠. 네. 사람이 타고난 재능은 유전적인 것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본인이 노력에 의해서 또는 이제 좋은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후천적인 그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나 노력에 의해서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만약 노력하지 않았다라면 건강 부분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4, 50까지 생존할 수 있었는데 건강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서 80, 90까지 생존하게 된다면 그만큼 본인도 사회생활 하면서 훨씬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자녀들한테도 그 환경이나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유전은 아니죠. 유전은 아니지만 그 큰 영향을 끼쳐서 그 자녀들도 뭐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먹는 것도 더 이제 영양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먹고 해서 그쪽 어 부분들이 더 계속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학습은 진화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